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14기 초등 공부 습관 잡기 4주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비밀 모임이라고 해둔 이유가 제가 이걸 딱히 되게 많이 홍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명수가 채워져 있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는 그 보람찬 우리끼리의 재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벌써 14기이기 때문에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좋아져서 이미 이제 졸업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 졸업하고 가신 분들 중에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어 공부가 따로 궁금해서 블로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14기 진행했다가 15기 반드시 오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15기 오고 싶으시면 오시는데, 15기 안 오고 혼자 해보겠다. 그럼 혼자 하시고, 그때 질의응답도 개인적으로 블로그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 모임의 모토가 여기 있어요. 학습과 생활 습관 잡기의 실질적인 노하우. 이게 출간된 책이 아니고 저희가 라이브 미팅을 하면서 단톡방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은 아이고 똑같은 엄마인데 그때그때 이슈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제까지는 이게 문제였는데 오늘부터 애가 좀 바뀌었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아이 학교의 유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냥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학원을 등록했으면, 새로운 학교 수업을 시작했으면 애가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올리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 엄마들이고 사실 이 모임에 저보다 선배 엄마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보면 다 아는 너무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질문을 적절히 하시면서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적극적으로 잘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배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저만 계속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4기에 집중할 부분, 제일 중요한 걸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전에 보셨던 슬라이드들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걸 하진 않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요. 새로운 게 없어요. 공부엔 새로운 게 없고요. 늘 하던 거를 지속하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다 이미지 떠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한글 낭독하기, 수학 공부하기. 지난 13기수에 수학 공부의 심화 문제 풀기를 연습했고요. 지난 12기에 한글 낭독을 했어요. 한글 낭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방 좋아져요. 영어 낭독과는 다르게 한국어를 낭독 연습을 하면 아이들 발음이 금방금방 좋아지고 엄마가 또 더 멋지게 읽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드렸던 교재는 이거예요. 저는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좋아서 사가지고 괜찮아서 공유했던 책이고요. 지금 저희 집에는 여기 핑크색까지 1, 2권이 있어요. 1, 2권이 각자 저는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둘 따로 읽고 바꿔서 읽고 다 되면 3, 4를 살 생각입니다. 저런 책들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나 뭐 퍼센트나 이런 단위들을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선 당연히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겠지 싶겠지만 그 퍼센트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요. 네. 생각보다 뒤에 배우고 비율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은 읽긴 읽되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다 배웠잖아요. 영어, 그죠?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배웠어요. 읽고 뭐 수능 보고 다 배웠어요. 그럼 영어 책을 주면 읽을 수 있잖아요. 뜻을 다 몰라도, 그죠? 근데 러시아어는 못 읽는단 말이에요. 중국어도 못 읽어요. 영어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 문장들은 알 테고, 좀 어려운 문장은 모르고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국어가 똑같아요. 저학년들에게. 근데 이게 문해력에 따라 2학년이어도 좀 어려운 게 적은 애들이 있고, 눈치코치도 있지만 언어력도 타고나거든요. 네. 근데 한 4학년 되어도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다 설명하면서 윽박 지르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거밖에 못 읽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을 읽어봐야 돼요. 이 책의 글이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한 다섯 단락 정도 있거든요. 세네 문장으로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고 한 번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1분 30초 정도면 읽어집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아니어도 저는 책을 사라고 권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교재든 간에, 진짜 1학년 친구들은 그냥 그림책도 괜찮아요. 그냥 한글을 자신 있게 낭독하기를 하는 겁니다. 낭독하기를 하면 놀랍게도 수학을 잘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에? 하는데 저는 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 읽는 아이들이 잘 풀어요. 왜냐면 잘 읽어야 이해를 잘하는데 수학은 연산을 졸업하고 나면 연산 졸업이라는 게 고등학교 연산까지 끝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3학년인데 3학년 연산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학년에 곱하기 나누기 조금 나오거든요. 곱하기 나누기 조금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3학년 수학 공부는 읽기의 문제예요. 문제를 읽고 이해했어? 그럼 아는 연산으로 풀어봐.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고 이해했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니까 여러분 러시아어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저 사람 뭐라 하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이고 대충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몇 개, 뭐 얼마가 남아 이런 말 알아듣지만 정확한 게 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가서 뭐를 사고 다시 뭐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고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으면 수학을 잘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수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 딸들도 보면 읽기를 잘하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한글 낭독 특히 신학기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제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가끔은 작년 선생님들이 오래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알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담임으로 처음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지, 어떤 말투를 구사하는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태도는 어떤지, 글을 또록또록 잘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팩트예요.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부분을 3월 달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은 한 번 읽을 때 아이가 천천히 읽으면 1분 30초 정도 걸리면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아요. 그 정도 읽는데 기본 방법은 한 지문을 저는 5번은 읽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셨죠. 애가 짜증내면서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엄마가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 5번 읽는 것도 못 시킬 거면 집에서 공부를 봐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1분 30초짜리 5번 읽는다고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 한다면 거기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위신은 어디인가? 엄마 말에 권위가 있는가? 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친구 같은 엄마 너무 좋지만 진짜 친구 같은 엄마는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5번 읽기를 원하고요. 진짜 잘 읽고 싶은 애들은 10번씩도 읽어요. 그 5번 읽을 때 끊어읽기를 같이 연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그리고 아이 성격상 지적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 애들은 지적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읽은 걸 가끔 보셔도 됩니다. 읽은 거를 영상으로 촬영하시는데 얼굴이 나오게 찍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읽을 때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가까이서 안 찍어도 되니까 뭐 한두 번 얼굴 나오게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얼굴 나오게 찍어도 되냐고 동의를 구하시고요. 얼굴 싫다 그러면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어폰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맞습니다. 세팅하고 다시 갈게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낭독은 그렇게 하고 기존에 하셨던 멤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멤버님들이 이제 올릴 거예요. 이거는 매일 업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셔도 돼요.
매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터디를 하면 엄마의 성격상 스터디를 이게 올리고 인증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애를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비추예요.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아이가 스터디를 인증하는 것이 나의 성실함을 증거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온라인 스터디 정말 많이 해봤지만, 정말 애는 겨우겨우 억지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인증하는 재미에 억지로 시키는 집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이 아이의 경험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만족합니다. 2번 정도 만족하고요. 제일 아이 공감을 많이 사시려면 그날 그날 읽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기사 좀 재밌다. 이 내용 좀 재밌다. 그림책 읽는 어린 친구들은 이 책, 이 부분 읽고 싶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잘 읽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표현 있는 기사를 못 읽는다고 닥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안 된다고 닥달하는 엄마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닥달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늘어요. 되게 잘 늘거든요.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공부는요, 이번에 지난 기수에 이어서 심화풀이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난 기수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화를 저희가 13기 1주차 1일부터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뭐 수학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2주, 3주, 4주 지나면서 시작한 집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심화 문제를 만약에 13기는 저희가 설 때문에 5주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 5주를 했을 때 4주차의 심화 문제를 풀이를 시작했다. 그럼 4주, 5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시작하면 멈춰요. 멈추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번 기수의 수학 심화를 같이 가지고 갈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막 조인했는데 수학 심화를 풀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막 조인해서 수학 공부 경험이 별로 없고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기초 연산부터 같이 잡으면 됩니다. 기초 연산 잡고 교과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잡히면 그때 심화를 할 건데요. 어떤 게 심화 문제인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수학 공부는 사실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너무 말 안 듣는 초등학생 말고요. 적당히 말 잘 듣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문제는 풀어봐요. 교과 문제집을 풀죠. 네. 그때까지는 적당히 애들이 하는 척을 합니다. 왜냐면 초등 수학은 아직 쉬울 때거든요. 아직 쉬워요. 심화 가기 전까지는 할 만해요. 대부분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느냐. 막, 너무 기뻐, 행복해.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막 진짜 하기 싫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 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 지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네. 요때 못 잡고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면 안 되는데, 요때 수학이 미칠 것 같이 힘든데, 중학교 때 갑자기 잘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등 수학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 아이가 유능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진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거짓말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정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방종임 교육대기자분 있죠? 그분도 아이가 초등 고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5학년 아니면 6학년일 거예요. 그분도 아이 선행 안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학 그 공부 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선행을 안 시키게 돼요. 그냥 그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요즘 7세 고시 대치동 이야기가 뜨면서 대치동 키즈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생존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너무 우울감을 많이 겪으면서 커서. 그래서 대치동 키즈들의 우울감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영상으로 되게 많이 알고리즘에 뜨거든요. 정말 많이 떴어요, 최근에. 그거 보시면 되게 처절합니다, 진짜. 그래서 초등 수학은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가 유능감을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진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벌써 2번 말씀드렸고요. 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등 2, 3학년의 진도가 중요하시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대리부 대치동 가세요.
이후는 여러분 책임지시고 저는 모르겠고, 예. 그렇게 불안하시면 여기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 진도 빠르면 좋죠. 저는 선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 절대 선행을 반대하지 않아요. 아이가 능력이 있고 소화가 되면 해도 됩니다. 저도 했고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억지로 끌고 가는 거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진도를 좀 빼놓고 나중에 좀 여유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면 저는 초6 정도부터 예습과 선행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선행의 사교육시장에서 선행은 초등 4학년 때 중학 수학을 끝내려고 해요. 초등 4학년 5학년 중학 수학을 끝내려고 해요. 네. 초6에 고등수학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수많은 애들이 다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수학 공부는 크게 기초 연산과 심화 문제 두 가지로 나눠요. 기초 연산은 말 그대로 수학의 기본 체력 같은 거예요. 기본 연산을 못하면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기본 연산은 잘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조건 같은 거죠. 현재 조건,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 연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부 습관 잡기 가장 좋은 항목들입니다. 따로 딱히 뭘 가르칠 게 없고, 매일 하기만 하면 늘어요. 100%입니다. 지금 이미 기존 멤버님들 다 느끼고 계실 거고요. 이게 부침이 있어요.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죠, 당연히. 계속 하시면 늡니다. 확실해요. 계속 안 해서 안 느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2주 만에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두 달이 걸리기도 해요. 아이들 성향마다 다르고,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당연히. 그죠? 어떤 집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머리를 많이 쓰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대화하고, 눈 맞추고, 막 탐구 활동 많이 하러 다니고 한 집과, 어렸을 때부터 칙칙하게 핸드폰 껴놓은 집이랑 같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에 문제를 찾아서 뒤집지 마시고, 잘 안 되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과거의 나의 죄책감을 들출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가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인간인지 느낌이 오시죠? 과거에 잘못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지나간 거고, 그거는 할아버지가 와도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고, 우린 절로 갈 거다. 그것만 정하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행하시면서 너무 힘든 집들은 제가 분량도 되게 세밀하게 조정해 드릴 거고요.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문제 풀고 얘기하고 한 문제 풀고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갈 수 있다.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노하우를 드립니다. 노하우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심화 문제는 대부분이 두려워하고요. 어려워하고요. 엄마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엄마들이. 근데 지금 기존 멤버님도 아시겠지만 아이 수학 공부를 들여다보다 보면 엄마가 재밌어져요. 왜냐면 초등 수학은 재밌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등학생이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40 전후에 있는 우리가 풀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시장에서 뭘 샀는데 뭐 얼마를 거슬러 받았어.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화를 권하는 이유는 우리의 초상이 푼다라고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심화를 풀지 않으면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야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는 수능, 수학 이런 거 바라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풀어내는 두뇌력을 키우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할 만한 경험이 심화 문제 푸는 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 문제는 뭐가 심하냐?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거 편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만 어려워도 심해요. 그러면 준심하냐, 준준심하냐, 극심하냐, 최상심하냐,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요거 풀고 있는데 요 다음 문제. 푸는데 조금 생각 많이 해야 된다. 뭐 그거 심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심화 문제집이라는 것도 수준이 다를 겁니다. 자, 심화 문제집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심화 문제집은요. 지금 6학년 1학기 걸로 갖고 왔고요. 밑에는 여기는 중학교 거거든요. 자, 센,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 이렇게 있고, 최상위 센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센을 풀고 나면 최상위 센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요 위에 세 권을 권하는데요. 초등 3학년, 4학년부터 심화를 권합니다. 초등 1, 2학년은 심화 안 해도 괜찮아요. 교과 현행을 다 했으면 해도 되는데 애가 잘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기존 멤버님 잘 아시죠? 3학년, 4학년부터 심화를 풀어보는데 저는 최상위 수학 S나 센을 권하고 싶어요. 네. 센을 하고 최상위 수학 S를 또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센보다는 최상위 수학 S가 좀 더 어렵거든요. 최상위 수학 S보다 최상위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심화 맛보기 한번 해볼까 하면 최상위 수학 S를 먼저 권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 교과 한 권 풀고 최상위 수학 S 이렇게 권해요. 근데 그 앞에 교과를 너무 쉬운 걸 했으면 그 중간 단계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각 책의 뒷페이지 안쪽 이렇게 보면 자기 출판사별로 문제집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수학 문제집은. 이제 거기에 우리 애가 지금 풀고 있는 걸 찍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가 들어있다는 문제집으로 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시도 가능합니다. 에, 심화는 추상이라 그랬는데 그래 저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화를 안 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끝나고 저희 단톡방에 지금 문제집 이거 푸는데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당연히 가이드 드립니다. 자, 설명하는 방식. 문제가 이게 있는데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각할 시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일단 급해요. 대부분 엄마가 급해요. 아, 이거 몇 시간 동안 이거밖에 못 푸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진짜 극심화는 한 문제를 며칠 동안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엄마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최악은 답만 알려주는 심화 공부예요. 이거 답이 뭐잖아. 왜 이렇게 됐겠어? 생각해봐. 이게 최악이에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정말 많이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별로예요. 정말 별로여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싹을 다 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중등심화는 여기 밑에 제가 1품이나 블랙라벨까지 중등심화를 하는데 초등 고학년부터는 중등 과정에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습이 끝났고 수사기까지 끝났고 이제 중1 거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껏 언제 얼마든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단톡방 활용법을 써놨어요. 지난 기수 에서 갖고 왔어요. 보세요. 문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이가 풀이한 거를 질문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답변 드리고요. 여기도 엄마가 고민한 거예요. 힌트를 유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다. 이것도 고민되잖아요. 꽁 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톡방에 쓰세요. 물론 이렇게 이분같이 열심히 쓰려면 시간이 들겠죠. 근데 이 시간도 정성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질문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적절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동네 학원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수학학원 가서 선생님이 제가 애한테 집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애한테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방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100% 활용하시고요. 저희가 가끔 영상도 올려드립니다. 멤버님들이 영상 주기도 하시고요. 제가 영상을 메일은 안 드리고요. 가끔 드려요. 왜냐면 이거 드리는 이유가 제가 드리면 카톡에서 보지 마시고 그 유튜브에서 보기 누를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몇 번 보고 나시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거 열심히 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추가로 더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바꾸려고 제가 몇몇 괜찮은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힘을 믿으십시오. 빅데이터를 믿어야 돼요. 저한테 좋은 영상이 많이 오는 이유는 제가 이런 쪽에 관심 있고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걸 몇 개 따라 보시면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올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저희가 늘 하던 이야기를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N번째 들으시는 분들 외우고 계시고요. 내용을 조금씩 바뀌지만 거의 똑같아요. 독서가 저희 모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수학과 독서. 아까 낭독 말씀드렸잖아요. 낭독 말고 진짜 책을 읽는 독서를 늘 강조합니다. 저는 엄마 독서도 강조해서 이 책 같이 읽을 거고요. 단단한 언어 능력이 있어야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교과서도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말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강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아이들 만화책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간혹 이런 온라인에 있는 강사님들 중에 사실 나는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잘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독서를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 중에 독서를 못하는 애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 중에 독서를 안 하는 애는 있는데 독서를 못하는 애는 없어요. 독서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게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다 찍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독서를 일단 잘 해야 확률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 네. 이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책 읽는지 좀 우리 애가 몇 살 남자 여자인데 좀 재미난 책이 있는지 이런 거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면 엄마들이 많고 이 방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육열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도해봤는데 이 책도 인기가 많았고 이 책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뭐 다 얘기 나오거든요. 각자. 물론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수학이랑 언어를 같이 가지고 갈 거예요. 오신 분들 다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수학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수학은 따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연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기도 하고 습관 세우기 가장 좋은 게 연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연산 문제 풀리는 것보다 일기 쓰기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좋은 양질의 일기 쓰는 게 연산 문제 3장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연산도 못 시킬 거면 공부시켜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약간 요리로 따지면 라면 끓이기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라면도 못 끓이는데 누가 그 된장찌개 기대나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연산 연습을 계속 꾸준히 제가 독려할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저는 일단 저희 아이들 다 블로그를 통해서 뭐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애들 영어 가끔 올리는데 저희 아이들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매우 잘하는데 기관 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미 고등 영어 문제를 줘도 풀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는데 풀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집을 주면 애들이 한국어를 아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국어니까. 이제 국어가 이제 영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영어 뭐 수능 영어 만점 받을 거고요. 1등급 당연히 나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어로서 언어를 충분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건데 그만큼 저는 언어는 일단 편하게 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 아이들은. 초등 때부터 문법 따지고 철자 따지고 뭐 에세이를 형식에 맞게 쓰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언어로 와닿아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 기초 회화에서부터 내가 책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 말고 난 책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이 캐릭터가 너무 안 됐더라. 이런 얘기, 간단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언어의 툴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같이 돼요. 수능 영어를 미친 듯이 했는데 외국인 만나면 어버버버 하는 우리같이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고요. 전 대학 때 바뀐 케이스여서 지금은 뭐 아주 편하게 영어를 쓰지만 그 바뀌는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배웠던 그 수많은 문법, 그 성문 종합 영어 기억나시죠? 그것과 영어 단어장, 미친 듯한 단어장 외우고 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가 진짜 유리벽을 깨고 앞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진짜 두려운데 막 심장 두근두근 터질 것 같은데 말해보는 그 경험이 계속 쌓여서 회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건 언어야 말할 때 쓰면 된다를 아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문제 풀고 문법 풀고 독해 더 빨리 하려고 문제 유형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대학 가면 울렁증 오고 이렇게요. 너무 암울한 미래입니까? 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유튜브고 넷플릭스고 디즈니고 너무 많아요. 할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영어 공부 중요한 거 아는데 학원만 보내는 엄마의 죄. 예. 아빠의 죄라고도 하고 싶지만 아빠들은 보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학원 보내는 거 보내지 마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학원에 보내지만 어쨌든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엄마가 갑자기 내일부터 Hello? Did you sleep well? 할 수는 없어요. 하면 너무 좋은데 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지만 애들한테 영어로 말하지 않아요. 나 부끄럽거든요. 정말. 저 진짜 영어 잘하거든요. 정말. 다 이민 갔다 왔냐고 얘기할 만큼 잘하는데 회사에서도 잘했어요. 근데 수수 국내파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영어 하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영어로 말하는 걸 바라지 않고요. 그 하면 너무 좋아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어를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 계속 읽을 수 있는 것, 엄마도 영어 공부하는 본, 이 굿 이그젬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 2학년이면 너무 좋죠. 앞으로 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 초등 동안. 근데 여러분 아이가 지금 6학년이면 1년밖에 없으니까 그냥 에이 포기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이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을 가겠죠? 같이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초6에 영어가 내 것처럼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영어 학원 갈 거예요.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가더라도 좋은 선생님 찾아가고 갔다 와서도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걸 애써주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강조했으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지금도 이해 안 되시면 힘들어요. 자, 영어는 이렇고요. 제2 외국어,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스페인 갈 예정이라. 제2 외국어 하시는 분들 가끔 질문하시는데 해도 됩니다. 영어랑 절대 안 헷갈리고요. 괜찮아요. 헷갈릴 만큼 애들이 영어를 일단 잘하지 못하기도 하고, 더 잘하면 더 안 헷갈리고요. 제2 외국어 뭐든 괜찮아요. 제2외국어를 하면 장점은 영어가 쉬워져요. 영어를 더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동네에서 얘기하면은 나 애한테 중국어 가르치려고 이러면 뭐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쳤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대신에 이거 시킨다고 애들한테 윽박 지르면 안 돼요. 아시죠? 우리 너무 쉽게 윽박 나오잖아요. 엄마 마음 급할 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거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하면 늡니다. 하면 늘어요. 할 거면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짜만이 가끔 있는데 새로 오신 멤버님 네 분 중에 짜만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제가 모릅니다. 짜만이는 짜증 많은 우리 아이 줄임말이고요. 기존 멤버님들 중에 저희 딸을 포함해서 짜만이가 있어요. 저희 딸은 이제 가면 갈수록 짜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난히 예민하고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를 한 명만 키우시면 애들이 다 그런 줄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처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이 이러하다. 우리 아이의 기질이 이러하다.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요 아이들은 특별히 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을 계속 한다는 얘기, 자동화를 하는 얘기는 자동화는 1에서 2로 그냥 넘어가고 2, 4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3에서 4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동안 저항이 1도 없는 거예요. 보통 짜증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바꿀 때, 이거 하다 저거 할 때, 놀다 밥 먹으라고 할 때, 뭐 하고 있다 자라고 할 때, 짜증을 버럭버럭 내거든요. 요거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는 해보시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짜증 많은 애들도 이게 되니까, 짜증 안 많은 보통의 아이들은 너무 잘 돼요. 습관화되면 다 굴러갑니다. 알아서 그냥 막 굴러가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습관 잡기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중요하구나. 여러분, 운동 맨날 맘먹고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바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운동복 입고 그냥 잔다. 이런 분들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운동하러 가요. 이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습관화되는 게 제일 부담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요 짜증 많은 친구들은 감정도 다뤄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특히 많이 권해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감도 좀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동물이에요. 움직이는 게
원래 타고난 거거든요. 잘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도 올라가요. 내 몸의 제어를 잘하게 돼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보다 더 그렇죠. 그죠? 운동 잘하는 친구들 되게 자존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고요. 운동이라고 해서 뭐 돈을 주고 뭘 가르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같이 많이 걸어 다니고, 같이 자전거도 좀 타러 다니고, 뭔가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제 날씨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공원에도 가보시고, 저는 도서관에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걸어가기 적당한 거리에 맛집을 뚫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저희 좋아하는 쌀국수집 걸어서 25분 걸리는 곳,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쉬면 됩니다. 뭐 아이스크림, 뭐 디저트 먹든지. 그런 식으로 걷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집 근처에 산이 있다. 등산 너무 좋아요. 등산. 등산하기에 3월 딱 좋아요. 왜냐하면 4월 중순부터는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3월까지 딱 좋습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슈가 있는 집들을 질문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가격이 17,000원, 요즘 책값이 올랐죠. 17,000원 주고 살만합니다. 17,000원이니까 15,300원에 살 수 있겠네요. 자, 돈 주고 살만한 책이고 매우 잘 읽힙니다. 이게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책보다 잘 읽히고 짧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완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빌리셔도 돼요. 이 책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엄청 인기 있지 않거든요. 도서관 대여도 되는데 저희가 2주 뒤에 마무리 모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2주 동안 읽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빨리 못 빌리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알라딘 같은 중고 서점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3월 18일 화요일 밤 10시고요. 그 마지막 모임은 31일, 딱 4주째 되는 밤이거든요. 월요일 밤 10시에 합니다. 저 날짜는 뭐 천지지변 있으면 당연히 바뀌겠죠. 제가 아프다 이러면 바뀔 테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 쭉 있고요. 이 책들 되게 많이 같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 읽는 책들이 좀 다른데, 교육, 아이들 교육에 관한 책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지만,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 별로인 책들 많거든요. 정말 뭐 이렇게 시켜라 저렇게 시켜라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말고 교육에 관한 책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도움 될 만하다는 것만 읽어요. 그렇게 읽고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이런 거는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공부에 집착하는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함께 읽었던 책들이고요. 리스트는 매 기수마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권 올려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눌 공부에 대한 학습과 습관에 대한 대화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책들에서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저자나 책의 제목을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인터뷰를 보시면 도움이 제일 빠르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능수능란하게 기자들을 상대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How are we today? Good. Should hire a spokesperson just so that Elon Musk doesn't put out tweets that then confuse federal workers. Are my press briefings not good enough for you, Jackie? John. He is designated as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that he can only work 130 days per year. You're going to work around those rules. So today is February 25th, so I think we've been here about 35 days roughly. So ask me in another 100 days. Focused on rooting out the corruption at these agencies and ending the weaponization of government once and for all. I'd like to end with something. As you all know, James, as you were just about to do before you know what, James? I'm feeling generous. Go ahead. Thank you, Caroline. Sure. I wanted to ask Don't make about- me regret this. 네, 이분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사람입니다. 트럼프 정부. 트럼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변인인데요. 27세예요. 27세. 매우 젊죠. 지금까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인데 방금 말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말을 잘하죠. 정말 영어지만 정말 또록또록 너무 잘 들리고
태도가 너무 자신감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여자분인데 여기 오늘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답글에 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독서 토론 논술을 보내야겠다. 생각되는 때가 이런 인재 볼 때임. 단지 수학 영어 잘하는 것만큼 사회생활 해보니 말을 잘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331명이 좋아요 눌렀죠? 그죠? 저는 여기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애한테 시키지 말고 아줌마가 그런 능력을 키워요. 저런 능력도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라서 아줌마가 저렇게 못하면 아줌마 애들도 똑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너무 공감해요.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애들도 가망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태도에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독서 토론 논술을 보내면 저게 키워진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독서 토론 논술을 보내면 저게 키워지겠습니까? 안 키워집니다. 독서 토론 논술을 보면서 키워지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판에 박힌 이야기들과 토론을 하고 정답을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책들을 읽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학원을 어딜 보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을 잘하는 능력은 온 가정이 함께 키워야 돼요. 아이들과 더욱더 정교한 문장을 주고받으십시오. 이거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말을 정교하게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저 사람은 애들하고도 저렇게 말을 할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애들하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물어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 귀에 한 번에 안 들리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습관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말을 뭉뚱그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 남편은 30대 중반에 저랑 결혼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엄마가 잘못 키운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말을 대충 해도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어. 우리 집은 원하는 게 있으면 명확하게 요구하고 얻어내라.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아, 이게 답답해, 저게 답답해 했을 때 우리 친정 언니가, 아, 너무 과장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남편 대답하는 거 보더니, 와, 속 터지겠다. 저희 터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더 말을 또록또록하게 하게끔 교육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인정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기를 바란다면 엄마도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남편이 집에 있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다면 여기 안 오셨겠죠. 저도 남편이 잘 키우는데 뭐하러 엄마가 고생하고 이 밤 늦은 밤에 개학날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오겠어요. 그죠? 남편은 안 바뀌어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뀔 수 있는데 너무 느려요. 남편이 바뀌기 전에 우리 아이의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요. 심폐소생술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남편이 지금 여러분이 10살 연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남편 대부분 40 아닙니까? 젊어도 40일 텐데, 그죠? 젊어도 40일, 우리 남편 30인데 이러면 진짜 너무 부럽겠다. 네. 40 넘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말을 또록또록 하고 더 정교하게 해주고 여기에 덧붙여 좋은 문장들을 학교에서 물론 듣긴 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진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문장들을 들을 기회는 턱없이 적어요. 선생님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문장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질문을 정말 잘하고 사교성이 정말 좋으면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그렇다 한들 그 애가 하루 종일 하는 대화를 집에서 내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손쉽게. 워킹맘이라 애 잘 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워킹맘을 잘 때 들어오시면 이 몸에 안 오셨겠죠.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 애를 볼 시간이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유는 뺄 수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란 핑계를 대시면 안 돼.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네. 다 됩니다. 그냥
그동안 애를 좀 덜 썼구나. 이제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맨날 배고파? 뭐 먹을래? 숙제했어? 학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집들 많아요. 가서 자. 씻었어? 양치했어? 깨끗하게 했어? 옷은 갖다 놨어?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말고 평서문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 어, 그런 거. 하다못해 말주변이 없는 엄마들한테서 이런 피드백도 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어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말고 이 말을 길게 하는 거죠. 엄마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말을 더 조리 있게 하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네. 엄마 오늘 밥 잘 먹고 왔니가 아니라 우리 이할님이 오잖아요. 엄마 이할님이 보니까 오늘 짜장밥 나왔던데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밥 잘 먹었어? 보다 낫잖아요. 이거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말만 길게 해도 애가 느껴요. 엄마 나한테 관심 좀 생겼나? 이렇게. 그래서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내가 듣고 싶은 조리 있는 문장을 아이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안 하다가 하시는 거면 처음에 한 일주일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교하게 말을 했는데 애는 똑같거든요. 아니?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애가. 상처받지 마시고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희가 아까 앞에 그랬죠. 어머님부터 아줌마가 키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모임 말고 책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피엔스라고 거의 600쪽이 달하는 백돌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월 동안 쭉 함께 읽었어요. 저는 주말에 완독했고요. 모임 멤버들 중에 여러분들이 완독하셨어요. 정말 두껍고 지식 집약적인 책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600페이지 담았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다 같이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할 거예요.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 멤버가 계실 텐데 내일 마무리 모임을 하거든요. 내일. 사실은 다 안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저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책을 꼽았던 이유는 여러분 여기 앞에 요 책,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요 책 있죠? 이 책의 저자 남인의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사피엔스였어요. 이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정말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 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판매고가 높았어요. 한강 작가 노벨상 전까지. 네. 근데 사실은 초등학생 읽기 너무 어렵고요. 몇몇 챕터를 읽을 수는 있을 건데 제가 읽혀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어려워요. 저는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아이랑 한 번 더 읽을 예정이고요. 왜냐면 아이가 앞부분만 읽고 중간에 좀 어려워지는 부분에서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책을 강제로 권해서 흥미를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는 미루고 저는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한 엄마들이 우리의 능력을 키워보기 위해서 읽은 거고요. 지금 아신 분들도 내일 이 책이 무슨 책이야? 시간 되시는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무료 모임이고 그냥 자유롭게 책 읽는 사람 모시는 모임이거든요. 요거를 지식도서를 어떻게 읽으면 제일 잘 읽을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내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식도서 읽기에 달인이거든요. 네, 지식도서 읽는 거는 사실 시험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과서 시험 공부하는 거. 대학 교재까지 시험 공부를 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시험 공부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식을 잘 체계화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있으니까 제가 내일 오후에 다시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탄 수학. 그 연산 공부를 저는 기탄 수학으로 주로 같이 하거든요. 오늘 공유해드렸던 영상 보면 구몬을 한다. 뭐 이렇게 뒷부분에 남자분, MC분이 말씀하시는데 구몬을 많이 하죠. 구몬 눈높이 많이 하는데 저는 구몬 눈높이보다는 기탄 수학을 항상 권합니다. 왜냐하면 효과는 더 좋아요. 효과는 더 좋고 훨씬 싸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요즘 제가 멤버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눈높이도 그렇고 37,000원 막 이렇게 해요. 현지 할인하면 좀 더 싸져도 35,000원, 33,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탄 수학이면 3만 원이면 1년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치로 1년치를 하는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탄 하고 이렇게 눈높이 하고 있으면 기탄으로 바꾸고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시켜 드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도 습관이 없고요. 엄마도 습관이 없어요. 네. 근데 요것도 못 잡으면 집에서 공부에 관한 가이드를 주지 않겠다. 우리 애가 수능 볼 때까지 나는 공부 잔소리 1도 안 해야지? 이런 자신이 있으시면 하지 마세요.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믿지지 않는 장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이익을 봐요. 약간 사기단 같죠? 투자 사기단 같이. 넣기만 하시면 불어납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해보십시오. 초등, 저학년, 중학년의 수학 자신감은 다 연산에서 나와요. 연산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는데 최근에 여기 N 보면 N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N이 고등 레벨이거든요. 고등 레벨 그 교재의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마 내년에 리뉴얼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리뉴얼 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예전에 5,000원이었어요, 한 권에. 4,500원이면 샀거든요. 이게 6,000원으로 오르면서 3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5,400원으로 올랐습니다. 900원이 올랐죠. 아마 저렇게 디자인 바뀐 거 보니까 내년에 또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미리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녹화는 여기서 중단해 보겠습니다. 아이고.